제사장 우리의 공통된 비전. 게리와 저 사이의 굳건한 관계의 기반은 무엇보다도 에센셜 오일과 라벤더에 대한 공통된 비전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심기, 재배, 수확, 증류 기술이 발전해온 라벤더 생산의 역사적 요람인 아름다운 프랑스 프로방스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영리빙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리빙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프로방스 또한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성에서 내려다본 시미안의 계곡의 라벤더 밭 전경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노동자들은 손으로 라벤더를 수확하고 있네요. 오른쪽 사진은 한 가족이 함께 라벤더를 수확하는 모습. 이 사진은 수확한 라벤더를 증류소로 운반하기 위해 노새가 끄는 수레의 모습. 왼쪽 사진은 증류를 위한 화덕, 라벤더, 그리고 증류용 소치고, 오른쪽 사진은 증류를 기다리는 라벤더 자루들입니다. 1990년대 프로방스와 라벤더의 역사. 1990년대 프로방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라벤더 생산지였으며 그 지위는 1900년부터 유지되어 왔습니다. 라벤더는 오트 프로방스 지역의 주요한 경제적 수입원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라벤더 재배가 시작된 몽트방투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19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라벤더는 야생에서 채취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부들은 노새나 당나귀의 도움을 받아 라벤더를 운반했고 작은 구리 증류기를 강이나 샘 옆에 설치하여 현장에서 바로 증류하곤 했습니다. 야생에서 자란 라벤더를 직접 채취하고 그 자리에서 증류했던 것입니다. 여성들의 라벤더 재배와 파퓰레이션 라벤더. 1900년에서 1902년 사이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이 처음으로 라벤더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집 근처에 야생 라벤더를 이식하여 재배했고 창문을 통해 잠든 아이들을 지켜보며 꽃을 수확했습니다. 이 라벤더는 파퓰레이션 라벤더라고 불리며 그 효능이 매우 뛰어나 고대 로마인들 또한 사용했던 라벤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게리와 저를 매료시킨 이유였습니다. 오일 품질에 대한 게리 영의 확신. 게리 영이 처음 저를 방문했을 때 그는 이미 오일의 품질이 효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게리 영이 오일에 함유된 다양한 화합물의 향을 맡아 그 오일이 완전한 화학적 프로필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어떤 중요한 구성 성분이 빠져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능력은 매우 놀랍고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라벤더 더미가 시멘트로 채운 트랙터 타이어 안에 쌓여 증류용 솥에 넣어지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향수 제조를 위해 라벤더가 채워지고 있는 통들입니다. 이 사진은 사방의 들판에 라벤더가 심어진 풍경입니다. 이 사진은 게리 영이 프랑스의 증류소를 방문한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센셜 오일이 오염되지 않고 완전히 자연적이며 순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는 특히 증류의 첫 번째 단계에서 얻어지는 오일 분자가 향료 품질로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에센셜 오일에 대한 모든 지식은 전통적인 의학적 접근 방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게리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저와 공유해 주었습니다. 게리 영의 오일 품질에 대한 철학. 게리 영은 낮은 온도와 낮은 압력에서만 추출이 가능한 부서지기 쉽고 무거운 화합물까지 모두 포함한 에센셜 오일만이 자연적인 비율의 모든 성분을 온전히 갖춘 진정한 오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으며 정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게리 영에게는 최고 품질의 오일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는 오일의 품질이 증류 시간과 온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남들보다 훨씬 앞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품질보다는 속도를 우선시하며 증류를 서두르는 대부분의 증류업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직관인가 과학인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게리의 이 철학이 순수한 직관이었는지 아니면 과학적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로마 테라피 관련 서적도 극히 적었고 현대 화학 성분이나 분석 기술에 대한 지식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종 게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와 지식은 당시 업계에서 통용되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고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습니다.
게리 영을 만나기 전 우리는 라벤더를 1시간이 아닌 45분 동안 증류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마지막 15분 동안 추출되는 더 무거운 분자들이 최종 오일의 부피 중 약 5%를 차지하며 그 15분이 오일의 효능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분자들은 추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향수 조향사나 식품 산업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로마 테라피 분야에서는 이러한 분자들이 균형 잡힌 오일을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시절 증류기를 통해 정말 완전한 오일이 생산되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려웠고, 오일이 치료용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당시의 시대적 기준이 미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센셜 오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테라피 혹은 치유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조차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AFNOR 기준과 게리의 고집. AFNOR, 프랑스 표준화 협회는 당시 에센셜 오일을 포함한 여러 물질에 대해 다양한 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AFNOR은 향료 산업의 요구에 맞춰 설계된 라벤더 표준을 하나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라벤더 오일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성분과 그 비율을 명시한 유일한 공식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 기준에는 효과적인 라벤더 오일을 위해서는 완전한 증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리의 설득과 마르셀의 수용. 게리는 구매자들이 고품질 에센셜 오일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로 증류업자들을 설득하여 완전한 증류 과정을 따르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마르셀 SPU는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게리형의 라벤더를 마지막에 증류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농부들이 자신이 수확한 라벤더 오일을 증류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장면은 시골 참기름 짜는 곳에서 아줌마들이 줄 서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르셀은 게리가 아로마 테라피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고품질 오일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리의 끊임없는 실험 정신. 게리는 1983년 에센셜 오일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이후 우수한 오일을 생산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일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항상 스스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마르셀은 영리빙 모자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 사진은 게리가 팔에 생긴 가벼운 화상 부위에 라벤더 오일을 바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3일간의 세미나 기간 동안 그는 가벼운 화상에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바르면 자극이 어떻게 완화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게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실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게리 영은 항상 창의적인 사람이었고, 무언가를 직접 증명하고자 할 때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견뎌낸 터프가이였습니다.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방식은 다르다고 하지만 나는 게리가 고통에 둔감한 사람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에게 신으로부터 부여된 신성한 사명이 있다고 믿었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에센셜 오일의 이로움을 나누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크로아티아에 머무를 때 오일의 블렌딩 배합 공식을 어떻게 떠올리게 되었느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영감이 밤중에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게리가 에센셜 오일의 배합 공식을 그렇게 정확히 만들어낼 수 있었던 능력은 지금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게리의 이타적인 성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타적 이기적의 반대말. 이 사진은 게리와 내가 니콜라스의 소형 증류기를 빌려 모로코의 호텔방에서 블루텐시 오일을 증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게리 영은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바람은 사람들을 돕고 모든 가정에 에센셜 오일이 꼭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과 그가 추구했던 진정한 목표를 보여주는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약 25년 전 게리가 매우 희귀하고 값비싼 에센셜 오일들을 배합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에게 좀 더 저렴한 오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게리는 단호히 거절했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북부 모로코에서 재배되고 증류되는 텐시라는 귀중한 오일이 전량 소진되어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직접 가서 농부들과 신뢰를 쌓고 그들과 함께 현지 생산량을 늘려주세요. 이 사진에서 게리와 저는 모로코의 블루텐시 증류소 소유주를 방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리 형은 파란 텐시 식물에 매료되어 이 사진과 같은 사진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게리는 결코 수익성만을 따지지 않았고 늘 쉬운 선택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에센셜 오일의 품질이었고 이러한 확고한 비전이 그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게리는 훌륭한 경청자이자 예리한 관찰자였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이를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능했습니다.